국민의 80%가 이 보험에 가입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 스튜디오에 지금 가입하신 분들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설마 몰라서 가입 안 한 사람 있는 건 아니겠죠? 정답 하나, 둘, 셋 하면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정답 하나, 둘, 셋. 암보험. 오, 다들 굉장히 많이 하고 오셨네요. 네, 암보험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 하지만 억울하게 받지 못하거나 안타깝게 적게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내 보험료 100% 달라고. 죄송하지만 드릴 수 없어요. 아니 지금 그럼 이게 내 탓이란 얘기예요? 회사 규칙인데 어떡합니까? 그녀들의 눈에서 불꽃이 튀게 된 사연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아유 저희가 또 말 아픈데. 어지러. 요즘 들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의 어지럼증을 느끼는 어굴 씨. 게다가 장 트러블로 인해 하루에도 십수 번씩 화장실을 찾는데요. 더불어 시도 때도 없이 복통까지.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건강 상태. 결국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상 대장암 의심됩니다. 대장암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암이라니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안돼 이건 아니. 청천벽력 같은 대장암 진단. 그로부터 얼마 후 가입한 암보험 설계사와 만난 어굴 씨. 잘 계셨어요?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여기 진단서도 받았으니까 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진단서를 살펴보다 날짜를 유심히 보는 보험 설계사. 고객님 혹시 1차 병원 조직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그거 한 4개월 전쯤이요. 왜요? 4개월 전쯤이요? 그렇다면 이 진단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소용이 없다고요? 아니 왜요? 보험금을 50%만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을 50%밖에 못 받는다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회사 규칙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녀가 보험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이유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아니 몸이 아픈 것도 억울한데 보장을 반밖에 못 받는다니 이게 며칠 사이에 가능한 건가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안타깝죠. 실제로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사례고요. 금감원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암보험 약관을 보시게 되면 암으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네.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 진단 확정의 기준인데요. 이게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짜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방송에 보셨듯이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우리가 면책기간 이후에 날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전이라고 하면 방금처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네. 기간이었구나.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 투병 기간 할 동안 제가 보험 담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드릴 때 면책 기간 동안은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면책 기간을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기간인 거죠. 보험사가 그 기간은. 네. 그래서 면책 기간도 있고 뭐 감액 기간도 있고 이런 거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암보험은 대부분의 암보험은 면책 기간이 있고요. 면책 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이 지나게 되면은 암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감액 기간입니다. 네. 이 감액 기간은 보통 1년 내에 암을 진단받게 되시면은 보험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 면책과 감액 기간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모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 알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럴 리 없어. 내 보험금 내놔. 내 보험금 내놓으라고. 보험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의 내막은
최근 몸에 돌덩이를 얹은 듯한 피로함. 풍선처럼 배가 고프는 복부 백만감 때문에 고민인 어굴 씨. 배 빵빵 거 봐. 병원 진단 결과 내가 암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간암을 진단받고 마는데요. 바로 이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네, 무엇이든 건강보험 설계사입니다. 아, 네, 저 1년 전에 건강보험 가입했던 나 어굴인데요. 네. 제가 이번에 간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관련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오글 씨가 작성한 보험 청약서를 확인해 보는데요. 어떡하지? 고객님, 죄송하지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보험금 받을 수 없다고요?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년 전 보험 가입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객님,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혹시 과거에 병력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예전에 술을 좀 좋아해서 지방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고객님, 청약서에 병력을 꼭 기재해 주셔야 해요. 에이, 설마 제가 뭐 간암 같은 그런 큰 병 걸리겠어요? 여기다가 체크하면 되나?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 여기다 사인하면 되죠?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해 청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어떡해,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니. 내 보험금 내놔. 내 보험금 돌려달라고. 그녀의 보험금이 물거품이 된 이유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아니 도대체 나오글 씨는 언제쯤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신 건가요? 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쓰지는 않고 입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병력 사실을요, 청약서에 기재를 하지는 않고 보험 설계사에게 이제 입으로 말로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이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에서도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설계사에게 저 지방간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청약서상에서 우리가 알릴 의무란에는 어떠한 내역도 기재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추후에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보험을 해지를 하고요. 그리고 보험금도 아예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보험 설계사에게 이런 병력 내용, 치료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은 나는 고지 의무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보험 설계사에게는 고지 수령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효력이 없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반드시 청약서의 과거의 질병 내역 그리고 치료 내역을 꼼꼼하게 기재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입할 때도 활용할 때도 잘 살펴서 해야 되는 암보험 저희가 절약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암보험 절약 꿀팁인데요. 여기 비순백진이라고 앞글자가 나와 있어요. 비순백진? 이게 뭘까요? 오늘 너무 어려운 퀴즈가 우리에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데요? 비는 비갱신인 것 같고. 안일비니까. 네. 이야. 순수한 순수한 베개 요정 미스진. 네. 옷 입고 왔네요, 네. 오늘. 뭐 순백으로. 기수는 모르겠지만 백은 알 것 같은데. 백 뭐예요? 백세시 아, 백세. 백세까지 뭐 이런 거 백세 아니에요? 보장 뭐 이런 건가? 네. 잘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 대충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차트 제가 통 크게 한 번에 다 뜯습니다. 잘 봐주세요. 네. 정답은요. 짠. 비는 비갱신. 김병원 씨 맞췄고요. 수는 순수 보장형. 백은 백세 만기. 지는 진단비 크게입니다. 이강 금융 전문가님께 이유가 뭔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차트를 이제 보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가 일단 비갱신인데 비갱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료가 갱신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100세 만기인데 20년 동안 납입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비갱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갱신형은 갱신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비싼 게 조금 단점이지만 네. 갱신형 같은 경우는 처음엔 싸게 가입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순수 보장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순수 보장형은 최근에 이제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내 뜬 보험료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경우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현명한 이제 계약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순수 보장형으로 가겠다라고들 생각을 해서 기납입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10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100세 만기라고 해서 네. 예전에는 보험 기간이 짧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 들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보장을 못 받고, 못 받고 오히려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90세 또는 100세로 만기를 좀 길게 보장받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계십니다. 네, 100세 만기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어서 진단비 크게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간혹 이제 암 진단비를 이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께서 내 주변에 누가 암에 걸려서 치료를 했는데 생각보다 치료비 많이 안 드는데 꼭 암 진단비 필요해요?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은 맞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해서 산정 특례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나라에서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95%의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럼 환자는 이제 5%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치료비가 많이 안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저 급여에 대해서, 즉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95% 지원이 되고요. 환자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 비급여 항목, 가장 대표적인 게 면역 치료라든지 아니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자가 모두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간병비입니다. 네, 간병비 관련해서도 간병비. 건강보험에서 일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암에 걸리시고 나서 간병을 쓴다고 했을 때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암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에 걸리시게 되면 당연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를 받다 보면 병원에 다니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던 소득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즉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비에 대한 부분도 진단비로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그렇더라고요. 네. 기타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예전에는 암보험을 준비할 때 일반암이냐 혹은 뭐 소액암이냐 유사암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전이암이나 아니면 재발암이냐 아니면은 뭐 우리가 관련해서 원발암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